변호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한 줄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최강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이시네요. 우리 최초로 변호사님 모신 것 같은데요. 네. 최초의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변호사 하면은 이제 법대를 졸업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어렵다는 네. 법대를 전공하게 된 혹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하시게 된 계기? 네, 원래 어렸을 때는 사실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러세요? 법이라는 거는 잘 몰랐고 네, 사실 네. 변호사나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SBS라는 네네. 알죠. 곳에서 이제 1995년경쯤에 이제 모래시계라는 모래시계, 드라마를 네, 그 했었어요. 화제의 드라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박상원이 네, 변호사. 이제 네네. 박상원이 이제 사법고시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법고시가 되니까 네. 이제 막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모님들한테 이제 사법고시가 사법 시험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법 시험이 뭐냐라고 네.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 시험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좀 변호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의 영향을 그러네요. 받으신 거네. 당시 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귀가시계라는 이제 별칭이 붙을 그럼요. 정도로 전 국민이 네. 봤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시청률을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네. 아 내가 법대에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신 거예요. 네, 법률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거죠. 아 네. 한 번에 딱 붙으셨나요? 한 번에 붙지는 못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그런 얘기가 인간적이잖아요. 몇 번 정도 네. 되셨나요? 한 1차 시험은 이제 한 번에 됐지만 네네. 2차에서 좀 이제 많이 미끄러졌었죠. 아, 그 한- 계속 끝까지 도전하셔서. 도전하셨네. 한 3번 정도 도전을 해가지고 3번이면 좀 짧은 거 아닌가? 네,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인데요. 평균. 네. 네, 길다 하면 또 긴 시간이어서요. 네. 근데 그 긴 시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을 하신 후에 변호사님의 행보가 저는 좀 의아한 행보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다른 행보가 있으셨나? 솔직히 저희 법대 네네.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바로 상식. 네 일반적으로 그 검사나? 가는 네 검사나 네. 이렇게 뭐 변호 사무실 간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장사를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아, 그러니까 곧바로 어떤 그 법관 네. 쪽으로 가신 게 아니라 아, 다른 일을 그거는 하셨구나. 약간 좀 잘못된 아, 부분. 네네. 그 법대를 갔는데 네. 사실은 이제 법대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여수 지역에서 아, 네. 양식업을 좀 하고 계셨어요. 아, 요수. 근데 1학년이 마칠 즈음에 이제 병이 좀 생기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셨구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양식업이 네. 이제 본인의 노동력으로만 운영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이 쓰러지니까 이제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몸이 아프신 상태에서 저한테 네. 부탁을 하더라고요. 잠깐 도와달라. 잠깐 도와달라.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식업에 이제 손을 담게 됐죠. 몇 년 정도나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대학을 가면 이제 휴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네. 있잖아요. 네네. 이제 한 3년 정도는 휴학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 3년 정도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학기 중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네. 방학 때는 이제 대학교는 방학이 좀 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학 때는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아, 그런 생활을 했었죠. 한 6년 정도 한 했습니다. 6년 정도를 그러면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성님이 말한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어떤 네. 케이스랄까? 그렇죠. 이게 경험하기 쉽게 경험하기는 근데 되게 어려운 그런 일이죠. 존경스러운 경험인 것 같아요. 보통 장관님 많은 친구들이 도와서.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꿈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렇게 휴학이라는 거 단호하게 딱 그렇지. 내고 또 일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회복하셨나요? 아니죠. 그 이제 음. 회복을 못 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휴학 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렇게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는 걸 못 보신 사람. 그렇죠. 네. 그게 그게 또 아쉬운 마음에 점이죠. 걸리시겠구나. 지금 뿌듯하시고. 저희 이제 네. 사실은 오랜만에 변호사님을 모셔서 네. 변호사님 눈높이에 맞는 질문보다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남녀노소 그 시청자를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네. 충분히 마음문을 좀 여시고 50분 내내
거의 1시간 내내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또 변호사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이런 말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어떤 때 불의를 보면 네. 정말 그 자기도 모르게 법적으로 잘 조리 있게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네.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손을 올리게 되거나 싸움으로 이어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과연 그럴 때 변호사님이라면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그럴 때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람인데 없었겠어요. 법적으로 절차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우 저놈 한번 쥐어받고 싶다 이런 느낌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먹질을 친구들하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겁이 있었어요. 네. 법을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거를 이런 행동을 했다가 잘못되면 큰 사고가 그거를 난다.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시네요. 아닙니다. 꼭 근데 다른 솔직히 오늘 생각. 처음 네. 뵀지만 네. 차분해 보이시고요. 아, 네. 목소리도 참 뭐라 그러지? 조곤하게 조곤조곤히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어렸을 때 일이 그런 어떤 판단이랄까 성향은 이해 가는데 네. 또 이제 연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네, 김선님 괜찮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한 번만 타임을 네. 뺏어서 한다면 그런 지금 차분함과 목소리 톤을 가지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드라마에서 뵙게 되잖아요. 네, 변호사님. 그렇죠. 법정 드라마나 네. 어떤 영화에 근데 그분들은 목소리도 좀 크고 볼륨도 좀 있고 또 약간 좀 에너지틱하게 뭔가 변론을 힘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변호하시는 상황을 내가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 그 모습과는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외람됩니다. 실례되는 네. 질문이지만 변호사님이 그러한 지금 톤으로 변호해도 네. 문제가 없고 승률도 좋고 그런 건지 아니면 변호사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신 건지 내가 좀 웅변학원을 다녔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외람된 질문이 난 재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네. 변호사를 처음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 좀 장애 요소. 장애 요소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의뢰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에 오실 때도 있지만 네네. 이제 안 오실 때도 있지만 네. 오실 때도 많잖아요. 참관. 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네. 처음 변호 초기 할 때 네.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면은 어.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지기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네. 듯한 느낌. 왜 변호사님은 저렇게 세게 말 안 그렇게 얘기 해주시냐? 안 하시나. 드라마는 안 난 억울해 그렇던데. 죽겠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시냐? 어.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일반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막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서로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렇죠. 다투기도 하잖아요. 네. 네, 치열한 네. 뭔가 다툼. 네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재판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변론주의라는 것이 이제 변론주의라는 뭐냐면 이제 재판정에서 네. 판사에게 직접 말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도입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어떻게 않다. 서면을 작성하고 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내느냐 네. 그쪽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론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글이에요. 글과 글, 증거입니다. 서류적인 부분, 네. 문서. 네, 그것을 이제 얼마나 집중해서 쓰냐 그게 아. 관건인 것이죠. 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잘못된. 것처럼 이게 네. 논쟁이나 막 이렇게 그냥 붙이는 영화구나. 이게 아니군요. 이제 제가 좀 알았어. 네. 왜 그런 장면을 일부러 연출적인 게 좀 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네. 오히려 더 음. 솔직히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음. 법이라는 것에 있을 때는 좀 네. 무지한 것도 있고 겁이 나잖아요. 우선 그렇죠. 겁을 지니는 겁나죠.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변호사님보다는 그래요? 우리 로진의 대표님처럼 네, 대표 변호사님. 부드럽게 아. 차분 이렇게 다가와서 상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게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에는 장점이 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잘못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자꾸 음. 이제 의식해서 한 질문이니까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나라는
법정 다툼에 대한 부분보다 서류나 문서적인 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네.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 증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쪽 위주로 네. 하는 음. 그래서 이것도 또 변호사님만의 강점이 그렇죠. 되지 맞아요. 않을까. 강점이 될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형 로펌에 계시다가 네. 이번에 이제 로진이라는 이곳이 이제 한 2년 정도 네.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건. 변호사 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사건이라는 생활 자체. 네, 변호사 네. 전체에서 이제 음. 제가 이제 로진을 이제 설립하게 된 네, 네.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인 물건을 매도인, 파는 사람이고 네. 이제 사회자님이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네. 이제 중개인. 예, 중개인이라고 중개인?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딱 역할 알았네. 하나씩. 네, 역할 네, 하나씩. 우리 역할극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에 이제 사회자님한테 우와. 물건 하나 팔아요. 네, 그럼 제가 100원에 네, 샀어요. 100억에. 100억에 샀어요. 이분이 아주 그냥 그런데- 간대. 100억입니다. 100억쯤이야.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서로 계약을 하기를 예. 만약에 100억을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한 달 안에 나오면 네. 내가 이거 계약을 취소하고 아. 네.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라는 아. 약정을 하나 더 약정. 했어요. 네, 그리고 둘 계약서를 사이, 썼네요. 계약서 썼어요. 저와 같이. 네. 네, 당연히 중개사님은 거기서 이제 수수료. 100억 중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네네. 식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실제로 100억을 이상에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제 계약이- 취소해야죠. 그렇죠. 네, 네. 취소해야 더 버니까. 네. 근데 그렇게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네. 중개를 하시던 분이 그럼 내 수수료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네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팔아봤자 이제 이득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예. 마이너스인 예. 거죠. 또 여기도 중개가 붙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사실은 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쓸 때 뭐 이제 중개사를 보시는 분의 수수료 약정도 거기에 했어야 포함이 돼 있어야 첨가가 되는데 됐어요. 예, 이런 부분을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규모 이게 큰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못했던 놓친 게 거예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한테 소송을 맡겼는데 네. 설명은 드렸죠. 네. 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네, 네. 미리 이런 회사였다면 네. 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면 네. 이 뭐 10억에 해당하는 손해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예, 사실상 이제 조정으로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상태로. 그게 가장 이제 인상에 남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에. 이제 변호사라는 것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분쟁에 사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네. 사후? 사건이 네. 일어난 네, 다음에. 다음에. 네.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네. 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런 부분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개입을 해서 하는 게 장래 미연생을 방지하는 것도 이것도 변호사의 임무구나. 네. 그걸 깨달으셨네. 네, 오, 제 너무 깨달음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사례로 아주 정확하게. 그런 저는 이제 조금 오늘은 차원 높은 질문을 딱 네. 이번에 이쯤에서 한번 드릴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솔직히 이제 외국 보면 네. 저는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영화나 드라마로 이제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의 상황. 우리가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좀 가면 이상한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법정을 볼 때 배심원 제도를 쓰잖아요. 거의. 네네네.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알기로 도입은 했고 몇몇 실현도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뭐 배심원 제도가 뭐 필수거나 뭐 정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만약에 배심원 제도가 정착이 됐다 법률적으로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랄까 플러스랄까 뭐 아니면 편한가 덜 편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정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현실은? 일단 제 경험상 네. 저희 이제 사법연수원을 네. 나오면 네.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 이제
한 2개월 정도씩 네. 이제 실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 있으면서 배심원 제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직에 나와서는 사실 그런 배심원 제도를 접할 기회는 만난 적은 없었고, 없다. 네. 그때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을 한 부분인데, 음. 그 기존에 이제 검사와 네.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네. 사실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법률적으로 약속된 언어를 네. 써가면서 이제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이고, 네. 판사는 그 변호사와 검사가 말을 듣고 한 뭐 제출한 예. 서류나 문서를 증거를 보고 네. 이제 혼자서 고독한 판단을 내리는 작업인 거죠. 네, 고독한 판단. 판사는 고독한 작업이죠. 근데 이제 배심원 제도가 되면서 네. 제가 참관을 하면서 저도 이제 참관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관여도 하기도 했는데 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신 배심원분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아, 포커스가 바뀌는 정도가 네, 네. 되는 약간 이제 이해가 된다. 예전이라면 좀 어려운 법률 용어, 뭐 기망, 뭐 그렇죠. 이런 뭐 일상 되게 많죠, 법 쓰지 쪽에서. 않는 네. 맞아요. 네. 예, 그게 오래 뭐 아. 위계, 네. 위력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말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쉽게 쓰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배심원들은 아무도 이해 못 못하네. 알아듣죠. 아무도. 그렇죠. 뭐야? 그리고 기망이 뭐야?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전 같으면 사실 어차피 저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서면에 다 쓰여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네. 굳이 판사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근데 이 경우는 다르죠. 힘이 좀 드네요. 또. 네, 그렇죠. 힘이 들죠. 오. 네. 그리고 주의를 환기를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설득이 돼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면 판결이 되면 편결이 되면 이제 판사님이 물론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제도상으로는. 아, 네. 근데 부담을 느끼게 되죠. 아, 그 배심원의 네, 의견과 의견이, 다르면 네, 아. 게다가 다수의 의견. 네, 다르면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같으면 이제 편해지죠. 아, 네. 아, 그런 네. 또 면. 아, 이제 이해가 쏙 되네. 그렇습니다. 설득의 대상이 판사에서 배심원으로 배심원까지. 바뀌니까 네. 설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제 힘이 에너지가 더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좀 이거 쉽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음. 본인들에게는 우리가 들으면 어려운 용어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죠. 변호사님들 자신들에게는 그게 또 쉬운 이야기고 그렇죠. 쉬운 일적인 일상이 그러네. 아닌데 그거를 또 대중 배심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눈높이에 쉽게 설명을 맞춰서. 또 하려고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그런가? 같아요. 쉽게 설명하려니까 더 어렵나? 그러니까 약속된 언어는 사실 굉장히 축약된 언어예요. 네. 그쵸. 법전에 나와 있는 네. 언어들은 네. 뭐 그 의미를 오히려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간명한 언어로 구성되어 네.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배심원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는 작업이긴 네. 하죠. 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 아, 이해가 이제 쉽게 참, 아, 이런 자리가 좀 이런 시간이 저희한테 필요해요. 국민들이 의외로 네. 예, 쉽게 못 접하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외람된 질문을 네. 하나. 아, 저는 오늘 흥미진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주관적으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법조계에서 그게 많이 나와요. 좀 외람되지만 대선 후보만 해도 좀 그런 그렇죠. 편이 많아. 네. 그럼 도대체 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끝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시거나 국민들 이렇게 약자의 편에서 변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재심 전문으로 하는 또 우리 유명한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왜 대선 후보들 또는 유력 후보들이 법조계에서 흘러가는 건지 그런 문화나 풍토가 있는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무거운 있을까요? 질문. 아, 그런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약간 수위를 낮춘 네, 네, 걸로. 네. 사실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아니라서요, 네. 아직.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네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부터 하시는구나, 참. 한 다음에 이제 보통 대선 후보로 네네네. 진출을 하시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뭐 행정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네.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지만,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일이 사실 이제 법률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변호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다양한 인맥도 쌓이고. 게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호사라는 일이 뭐 법률 전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약간 지식이 쌓이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 뭐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결국 입법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 법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입법하는 그래서- 곳이구나. 그래서 그러네. 근본적인. 그쵸. 그걸 또 깜빡했구나. 그리고 행정가도 아. 저희도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또 지식을 쌓아가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입이 좀 장벽이 장벽이 낮죠. 쉽구나. 네, 일반 뭐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지만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제 뭐 주변에 좀 유능한 덕망 있는 변호사님들이 좀 진입하기는 영입. 네, 쉬운 곳이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 좀 할 테니까 네. 이선님이 역할을 나눠서 좀 부드러운 질문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래야겠어요. 저는 네. 시청자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해는 하시죠. 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그럼 궁금한 걸 한번 네,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성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맞아요. 청소년들도 시청을 하고 제 있어요. 딸도 본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봤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 쉽게 생각하면 법대만 나오면 변호사 되는 그렇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음.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그리고 해주세요. 요즘 사법시험제도도 네. 없어져서 네. 그런 또 로스쿨 제도도 좀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법 시험을 보고 이제 패스하니까. 연선을 나온 상황이라 음. 로스쿨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아, 못하지만 네. 이제 사법 시험부터 좀 비교를 아, 해서 네네. 좀 설명을 좋습니다. 해드리자면 비교. 우선 법대를 졸업을 네. 하고 꼭 사실 법대 꼭- 나와야 되진 않아요. 네, 꼭 그죠? 법대를 네. 졸업해 근데 일반- 청소년들이 아,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를 한다 이거구나. 그렇죠. 네. 과거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법대를 이후에는 법대를 졸업해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네. 네. 이제 그 이수해야 되는 그 뭐 정확히 저도 그 과정을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법학사라든가 네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학점을 따면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게 학점? 응시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예전 사법고시로 치자면 1차는 이제 헌민형의 네. 헌법, 민법, 형법의 네.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노동법, 국제법 뭐 이런 선택해서 부분들을 하는 법과 선택해서 관련된 거. 법과 네. 객관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네.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몇 퍼센트? 네. 정확히 저도 기억 안 나지만 한 10대 1, 10대 한 20대 1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또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2차는 어떤 과목을? 2차는 이제 헌법, 민법, 형법에 아. 이제 우리 축약해서 말하는 후사법이라고 네. 네. 예, 상법, 아, 행정법, 것들이 형사소송법 뭐 이런 네 가지 과목이 그거를 있어요. 또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다 그것도 필수, 필수예요? 공통 필수로 다 와, 네 과목을 보게 됩니다. 어렵구나. 모든 법을 다 섭렵하셨어요. 네, 그 사실 다음에 또? 예, 네네.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을 사법고시 네. 통과를 해서 공부를 다 네. 마친 후에 마친 후에 이제 그게 합격을 하면은 네. 이제 사법연수원이라는 또 연수원 가게 제도.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거기 연수원에서 지금 일산에 있었는데 음, 거기서 한 2년간 또 2년.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의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가 교육을 받는 네, 거죠. 추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교육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명의 법률가로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조금 아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네네. 우리 이사님이 좀 변호사님의 쉽게 입을 빌어서 설명을. 이제 설명을 네. 드린 건데 그럼 연수원 나와서 우리가 보통 지망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의 선택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또 뭔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예. 사실 저희 때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판사는 더 이상 이제 경력법관을 뽑지 아. 뽑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랬구나. 물론 이제 재판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긴 네네.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보통 성적순이 되긴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아. 성적순이 되는데 본인이 꼭- 지망을 하지 않아도 네, 물론 본인이 지망을 하죠. 그게 우선인 건 하지만- 맞죠. 네, 우선인 건 우선인 맞죠. 건 이제 뭐 맞죠. 대형 노펌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나 재판연구원이 될 성적이 되지만 뭐 때 따라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지방이 더 많죠. 성적도 물론 좀 좋아야 되지만 본인의 성향이랄까? 성향이 예를 꿈 들어 같은 것들이 좀 네. 작용하는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검사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 아예 안 아. 했거든요. 성향이 좀 죄송합니다. 성향이 안 맞으실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법연수원을 나오면 한 네. 2개월간 검찰에 가서 네네. 견학. 검사 직무대리라는 걸로 이제 아예 실무를 해요. 아, 네, 실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검사님들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네네. 그 이제
검사님이 저랑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네. 어느 한 검사님이 되게 친해진 검사님이. 근데 이제 갔는데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하면 네. 물론 부드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거칠게.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드라마에서 잠깐 보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음, 뻔한 사실을 부인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억 이제 안 나요. 그럴 때, 맞아요. 화나지. 그럴 때는 이제 약간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마침 그렇게 격렬하게 이제 이제 그걸 질문하고 보셨구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저랑은 좀 맞진 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쨌든 검사라는 직업은 이 사람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구형을 할 것인지 물론 선고는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구형량을 적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2개월 동안 저는 최대한 구형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따뜻하신. 예, 좀 그 사람하고 이제 신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차마 세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저랑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진짜 변호사님이 네. 훨씬 더 변호사님이 더 맞는 거고 검사가 가셨으면 좀 마음이 다치지 네. 않았을까 뭐 감히 이런 그랬을 상상이 수도 있죠. 갑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제 후배 중에 고등학교 후배 네. 중에 변호사를 사법시험 패스해서 네네. 변호사를 개업해서 이제 운영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네. 그 본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이렇게 법과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매형이 전원주택 이제 은퇴하시고 전원주택을 사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전원주택 그 지역에 지대에. 근데 이제 평범하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이제 어필이 들어온 거예요. 소송까지 가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매형은 정당하게 짓는데 뭐 그분이 이제 좀 죄송한 표현 시비를 거는 거죠. 뭐 소민이 뭐 지대 뭐 지역이 울린다 이러면 그 소송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 친구였어요. 그 후배. 그냥 자동으로 후배니까. 근데 저는 좀 외람되지만 다 그렇진 않죠. 네네네. 연락을 오랜만에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반갑게 우리 매형을 돕는 길이고 네. 또 정식으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무료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약속을 해서 갔는데 이제 상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형을 모시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라고 하니까 매형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지만 기대하고 없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을 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없어요. 사무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다른 일이 생기셔서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건 아니 선배기도 하지만 선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형한테 제가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도대체 그렇게 돈독한 관계라면서 친한, 아무런 친한, 인폼도 없이 부재하면서 사무장한테 넘긴 거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하긴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죄송한데 그 친구는 이게 크게 제 생각입니다만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규모나 어떤 네. 상황이 네. 이거는 그냥 사무장이 알아서 하는 정도가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라면 물론 또 그 로펌도 기업이라 매출이 중요한 건 압니다. 저도 조그맣게 구멍가게 같이 하고 있지만 매출이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광고를 무료로 만들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유지도 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돼서 그런 걸 매출을 올려야 되면 아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 조금 열악한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꼭 매출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돈은 좀 안 되지만 내가 이 부분은 도와주고 싶다 판단에 의해서 돕는 경우도 있는지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할 때는 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대표님들이 수임을 해오시면 내려주는구나.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배분. 예. 근데 이제 법률사무소 로진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의뢰인분도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의뢰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러네요. 네. 대표님이시네요. 그렇네요. 당대당. 당시에 근데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저한테 하러 왔어요. 네. 이제 실명을 당연히 밝힐 수 없고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밝히긴 좀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네. 성범죄 사건이어서.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어린 친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진실된 거예요. 말하는 내용들이. 내용 하나하나가. 상담하는 내용. 네, 상담하는 하나하나가. 그리고 다만 이제 증거는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이제 상황이, 네, 증거들이.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상대방한테 전화로 뭐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네. 없었지만 네. 녹취가.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변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돈은 안 되지만 좀 속된 말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돈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인 분이어서 돈을 이제 지금 당장 10만 원밖에 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당연히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맞아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분만큼은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회사를 설립한 이유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선. 좀 제 자아실현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이런 걸 위한 건데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외면하면 안 되겠다. 네,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 변호사,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동료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또 물어봐야죠. 자선사업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료 변호사들이 근데 다행히도 저희 동료 변호사님도 그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만든 회사예요. 동의하셨구나. 네, 그래서 동의를 해줘서 어. 그럼 돈은 네가 이제 생기는 대로 만들어서 네. 해라 나중에. 그래서 당장 이제 내려갔어요. 네. 이제 그 사건 발생지로 내려가서 네. 이제 CCTV들 확인하고 피해자 전화 다 분석해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이제 수사기관에 내가지고 이제 경찰을 설득을 했죠.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게 검찰까지 올라가서 네, 검찰이 자료 다 확인하더니 네. 이제 무혐의. 그 의뢰인한테 무혐의. 잘하시네요. 당신은 죄가 없다. 역전 끝까지. 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셔서 아마 그분은 뭐 모르긴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만약에 변호사 없이 사건을 국선 진행했다면. 변호사 쓰나요? 그거는? 근데 아니, 사실 돈이 없는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안 돼 그래요? 있어요. 아직은. 아. 그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국선도 네, 있지만 네. 아니면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서는 네. 원스톱 서비스라고 마련이 돼 네, 있고 그 재판에서는 마련이 돼 있지만 네. 아직 수사 단계에서는 단계에서는 마련이 돼 없을 있지 수가 않거든요. 없구나. 네. 그럼 절대적 도움이네요, 변호사님이. 그렇죠. 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서 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불리한 그렇죠. 아, 그러네. 어, 상황도 불리했는데. 네. 회사 입장에서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도 불리한 사건들은 잘 안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이 약간 좀 선입견 그렇죠. 같은 선입견일 것도 수도 있긴 있어요,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네. 오히려 막무가내로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무장이 있는 펌 같은 경우는 아, 영업을 하시는구나. 네, 사무장이 영업을 해서 사건을 가져와요. 뭐 이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네.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도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가끔 억지 주장을 하거나 네. 막 무리한 주장을 할 때가 네네.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을 사건을 네. 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아.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피해는 의뢰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소송이라는 것이 네.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패소를 할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죠. 상대방의 변호사비의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가 아니구나. 뭐 일부를 물어줘야 돼요. 피해가 크네. 금전적 피해가 그렇죠. 크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수주. 돈을 위해서 약간 줬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네. 네네.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 경우들이 또 이해. 네, 이면을 생겨나는, 이해했네. 네. 그래도 저희가 일부러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매출을 올리셔야 되니까 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좀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솔직히 뉴스로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부르짖으니까 저도 좀 묻고 싶은데 그 전관이유를 한다든가 대형 로펌을 써서 정말 잘못을 한 걸 누구나 아는데 지금 솔직히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도 우리 모 그 건설사가 우리 그 유가족들한테 어떤 유감이나 사과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로펌부터 계약했다 막 이 뉴스가 뜨니까 네. 국민들이 되게 분노했거든요. 아니 유가족을 도와줄 돈은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네. 대형 로펌부터 계약하는 건 이건 좀 상도이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법조계라는 곳이 전관이유를 쓰면 뭐 유리하다. 그리고 대형 로펌을 쓰면 유리하다. 이 속설에 대해서 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사이다적인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님 볼 때 그럼 솔직히 가슴 아프지만 맞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빨리 없어져야 될 병폐라든가 뭔가 하여튼 궁금합니다.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경험 좋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가장 쉽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하던 곳이 전형적인 이제 전관 유명하신 변호사님들이 이제 판사나 검사 하시던 분들이 퇴직하시고 만든 네. 로펌이었거든요. 이제 숙무시장에서는 꽤나 유명한. 근데 경험을 해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없습니다. 네, 사실상 승률이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이거 빨리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방송. 네.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그래서 판사님들도 그 어떤 전관이 네. 변호사로 왔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믿어야 되는구나. 네, 이건 단정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릴 수 그건 있는 좋다.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있다면 이건 전관 예우는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네. 재판정에 나가면 이제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 모셨던 분이요. 모셨던 분이거나 그러면 재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는 하죠. 분위기. 그거는 근데 네. 우리나라 매너 정도다 네, 해야죠. 그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절차적인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네. 조금 더 편의를 받아들여준다거나 봐준다. 편의를 봐준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편의를 봐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판단이 바뀌진 않죠. 그렇죠. 그 편의를 제공할 뿐이지 결론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점은 되게 위로되는 말이네. 네, 그건 우리가 있어서는 안 오해를 되는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예요. 네. 우리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드라마를 봤지만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자리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꼭 그런 분들이 승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잘못된 상식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대형 로펌도 솔직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전관 분들이 계시는 이제 송무 위주로 담당하는 네. 펌에 있다가 지금 이제 법률사무소 로진을 설립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승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경우는 이렇게 송무 전관 특히나 전관 펌에 맡기는 경우는 그 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제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죄를 지은 게 조금 크다. 인정될 가능성이 그런 높은 거죠. 네.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꼴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전관분에 기대서 네.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맡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승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사실 저도 그 펌에서 일하면서 한 2년간 일을 했지만 승소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형사는 네. 형사 사건인 네, 경우에 형사 사건은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법률사무소 로진 만들고 나서는 저희는 이제 아예 안 될 사건은 상담을 통해서 네.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이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애초에 드리고 그분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승률이 높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진실을 알았네. 저는. 네. 근데 의뢰인들한테 너무 좋아요. 될 건지 안 될 건지. 맞네. 그거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판단을 맞네. 해주시는 게 너무 그렇죠. 좋죠. 무리하지 않게 하는 네. 거잖아요. 정말 좋은 네. 변호사네. 안 되는 거를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좀 몰입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선민 차례인지 제 차례인지 저희 사이좋게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한번 네.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카피라이터 쪽이니까 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게 키워드를 많이 캐치하는 편인데요. 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그 키카피라기도 하고 슬로건이라고도 하고 헤드라인이라고 뭐 똑같은 네. 이제 카테고리인데 전 증인을 영화를 보면서 네. 정우성 씨가 나온 그 드라마를 영화를 보면서 예, 김향기 그분도 나온 거기서 그 소녀가 한 얘기가 전 한동안 저를 울렸던 적이 있어요. 변호사를 그 정우성 씨를 향해서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꼭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증언을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약간 장애가 있는데도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자꾸 찾아오고 막 귀찮게 했던 정우성 변호사를 향해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유의 눈빛으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우성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의 뭔가 편견을 끌어내서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진실은 이 아이가 알고 있거든요. 목격자니까. 근데 그 범인을 자꾸 보호하려고 법조계에서는 이 아이의 진술이 장애니까 믿을 수 없다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장애가 있을 뿐이지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한마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말에 정우성 씨가 망치로 맞은 듯한 표정을 지어요. 되게 화제가 됐죠. 네, 그 다음부터 변호가 어쨌든 물론 영화지만 네. 그 아이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이 아이가 본 상황이 맞다라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어떻게 계속 저는 되뇌었냐면 저는 강의도 좀 하지만 우리 이선민도 강의하고 나는 좋은 강사입니까? 이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에 의해서 강의료에서 내가 어떤 때는 전력을 다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좀 쉽게 넘어가자 이런 좀 마음을 먹는 건 아닐까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되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당신은 좋은 변호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그냥 뭐 소신 있게 그래도 퍼센트로만 따지면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아니 비교적 좋은 변호사 100%는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사건을 맡기시는 의뢰인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진짜 거짓말이라도 저는 듣고 싶었던 게 제가 너무 오염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인 좋고 나쁨은 떠나서 적어도 사건을 맡으면 허투루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왜냐면 전 진심을 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하나의 일부분. 그래서 그분처럼 생각을 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다만 이제 이분은 큰 결심을 하고 저한테 사건을 맡겼기 때문에 허투루 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자면 이제 사건을 맡기기 전에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저희 회사의 모토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데 이제 그 펌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온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억지 소송,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뜻이 좀 맞는 변호사들하고 연수원 동기들이긴 하지만 뭉쳐가지고 일단 상담을 할 때 아예 변호사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상담을 해줘요. 보통 경험도 해보셨지만 사무장하고 상담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저희는 그냥 사무장을 아예 상담을 안 써요. 사무장을. 그 시스템을 좀 시스템 바꿔서 그냥 변호사가 직접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변호사가 쉽지 않다.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사건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맡겨진 사건이. 근데 일단 상담 과정에서 그래서 증거를 다 살펴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사건은 우리가 맡아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이 정도는 된다. 아니면 당신 사건은 아무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지만 이거는 이길 가능성이 너무 드물다 하면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못 하겠고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렇게 야, 얘기를 한 쉽지 편이에요. 않은데. 그 두 가지 면만 좀 보자면 좋은 그래도 변호사 맞네요. 예, 괜찮게 변호사 일을 하지 않았나 아, 난 싶습니다. 우리 이런 네, 너무 최강희 좋아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게 예, 아, 우리 좀 드라이하잖아요. 삭막한데 음. 이런 분들이라도 있어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지 않나라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재산적인 다툼이니까 네. 패소해도 그 피해가 크지가 않아요, 아, 사실. 네. 근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요. 치명적인가요? 아무래도 교도소를 가게 그러니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소위 말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빨간 네. 줄을 걷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제 판단에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했어요. 사실. 아, 헷갈려요. 네, 애매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건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변호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변론도 펴고 증거도 내고 했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매달렸거든요. 네. 근데 판사님 생각은 저랑은 다르시더라고요. 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판사님은 이제 검사님이 낸 증거와 제가 낸 증거를 잘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건 제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셨죠. 그럴 때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네, 물론 이제 그래서 네. 감정이입을 다 하면 되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좀 잊어버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능력. 변호사님은 감정이 무서우시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네. 쉽게 이해하는 건 네. 경우는 다르지만 저희는 광고회사는 입찰 PT 경쟁을 하거든요. 아, 경쟁 네. PT. 그러니까 저희는 2등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1등이 다 독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기기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 때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아, 네. 이거 뭐 누가 저한테 잘못이라고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레젠터, 즉 변호사님으로 따지면 법정에서 정말 저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안 됐을 때의 타격감은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런 척 해야 되거나 맞아요. 내가 다스릴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의 그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로서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고 이제 우리 이선님이 마무리하시겠는데 사실은 지금 창업하시고 많은 분들과 같이 철학에 맞는 분들과 이 일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되도록 좋은 변호사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편이지만 제가 이렇게 서초동 쪽에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변호사님 광고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보면서 내 느낌이 원래 뉴스로 들었지만 이렇게 치열한가? 왜냐면 광고잖아요. 이거 돈 네.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하철 그 밑에 지하상가 쪽이 변호사님 광고로 도배된 지역이 있어요. 오, 그래요? 모르셨구나.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이 변호사라는 분야도 우리처럼 우리 광고회사처럼 뭔가 경쟁이 치열하구나. 그러면 이 변호사 일을 지금 하시면서 이 치열한 구조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법 시험을 준비할 때는 네. 제가 준비할 때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시험 자체를 늦게 시작한 편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로스쿨 도입 여부가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법 시험을 선택을 한 거죠. 그 네. 상황에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뭐 이제 사법 시험만 합격을 하면 네. 뭐 이제 적어도 보장이 되는 그렇죠. 직업이다. 뭔가 네, 미래가 이런 얘기들이 철저히 많았죠. 네. 네. 근데 막상 합격을 하고 음. 나니 음. 이제 로스쿨 변호사님들도 많이 이제 배출이 되세요. 네. 네. 그렇죠. 많이 네, 쏟아져 많아졌어요. 나오시죠. 네. 뭐 변호사로서의 경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좀 이제 힘든 건 사실이죠. 아.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성이 높아졌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말씀하신 것도 일맥상통하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네. 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인이 줄을 섰다는 말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가 네. 전성기죠. 네, 그렇죠. 전성기죠. 네. 광고도 필요 없고 그럼요. 광고가 필요가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맞아요. 네, 세대였어요.
변호사 의뢰인들이 줄을 서고 그 의뢰인 중에 이제 사건을 골라받는 네. 그런 게 가능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설처럼 네, 내려오는. 그렇죠. 근데 네. 요새는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었죠. 어.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네. 변호사들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해요. 뭐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수임한다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그러니까 마련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광고를 많이 하고 아마 보신 거는 그런 광고들일 겁니다. 예.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아주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분야에. 그렇죠. 예. 예. 뭐 이제 뭐 TV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다 패널. 광고의 일환이죠, 사실. 네. 유튜브 예. 찍으시는 네, 유튜브도 맞아, 있고. 맞아. 예.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장점은 이제 네.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그 선택 가능성이 넓어졌다. 네. 선택지가 그리고, 많아진다. 선택지가 많아졌다. 단점은 제가 제 경험, 이거 짧지만 제 경험을 네. 기준으로 한다면 가끔은 조금 이미지가 폄하됐다든가. 아니요, 그런 거는 아. 별로 아, 제가 네. 신경을 쓰지는 네. 않습니다. 아, 네. 저는 뭐 제가 했던 일들도 음. 저는 뭐 사업도 했었고 아. 그 약간 1차 산업 위주라 네.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는 네, 직업은 네.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건 편견은 없다. 없어요, 사실. 근데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음, 이거는 의뢰인들한테 너무 피해가 간다는 아. 정도의 서면도 발견이 돼요. 아. 워낙 이제 단가를 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좀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리담의 식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예. 너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제가 이제 네. 들은 얘기인데 싸게 수임을 하면 예. 많이 수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 그러면 이제 아주 저렴한 단가로 네, 네. 많이 수임을 하면 네. 질이 떨어져. 변호사라는 사람은 혼자잖아요. 사람이 하는 예. 일이고. 아니면 이제 사무장을 쓰게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서면을 쓰게 되니까 네. 질이 너무 떨어질 그러네. 때가 있어요. 변론의 네. 질이 네.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건이라는 게 이제 민사소송은 특히나 민사소송에서 네. 많이 발견되는데 적어도 민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네. 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떤 사건들은 사실관계는 고정이 돼 있어요.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네. 어떤 법리를 적어서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변호사님들 중에 민사에 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무장이 쓴 서면들은 음. 가끔 그런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 정말로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맞죠.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아닌가. 저는 알기 쉽게 다 이해했어. 제가 이해하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네, 이해해요. 네. 네. 아니 변호사님은 항상 그렇죠 이제. 낮은 자세로 그 우리 일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으세요. 따뜻해요. 네, 따뜻한 너무너무 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STN하고 맞죠. 특별한 협약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률 콘텐츠를 하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그 법률사무소 로진을 설립하고 나서 네. 이제 가장 중점으로 음. 여기는 부분들이 네. 이제 일반인들이 음. 지금 이 대화의 주제랑도 일맥상통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법을 모르시고 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법이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겁나하고. 네. 음. 근데 그 법을 보통 우리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의식도 못한 채 네. 이렇게 해도 이해를 의식적으로. 하겠지. 네. 설명을, 기망. 예. 기망, 위계, 위력. 위력 이런 네. 말들을 써가면서 네.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해도 못 이게 알아듣고. 도대체 못 무슨 알아듣고. 말인지 네. 어려워, 너무. 어려워하시는 어려워.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가 이제 느꼈어요. 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네. 마침 이제 STN에서 이런 쪽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을 아. 원하신다길래 네. 그렇게 같이 좋은 일을 인연을 하고자 맺게 예, 됐구나.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아이고, 이 네. 법률사무소 로진 같은 경우에는 최강희 대표님 이렇게 음. 네, 선한 영향력을 역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한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법률사무소가 될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또 따뜻한 말씀 아주 전해주셨고, 포근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상식들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